자유투표라도 뭐 네. 자율적으로 들어갈지 말지에 대해서 만약 결정한다면 저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제가 아는 권성동 대표님의 인품이라면 네. 저는 큰 문제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뭐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아마도 민주당 주도로 뭐 통과가 될 뭐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굳이 뭐 제가 더 들어가서 네. 뭐 어떤 표결을 행사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은 맞았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정청래 대표께서 이렇게 시정 연설을 하는데 저도 너무 공감이 안 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우리 당이 뭐 내란 정당이다, 위헌 정당에 해산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근 절반이고요. 저는 한 3-40점입니다. 3-40점이요? 계엄 직전까지 평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몇 점 주세요? 조금 더 높게 해서 50점 드렸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다 보고 있지요. 분위기가 또 조금 안 좋아졌는데 이번 시간 또 여쭤볼 게 많은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우재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뵙나요 저희가? 네, 두 번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혜영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우재준 최고위원님, 일단 지금 전환길 제자시죠? 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학원 선생님이셨고 그때는 잘 배우셨고요. 네. 그러다 지금은 조금 바뀐 선생님 모습 보면서 좀 안타까우시고. 그렇죠. 예전 모습이 전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최고위원회 들어가시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계엄 탄핵 때부터 워낙 많은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 네. 갈등이라는 게 여전히 최고위에도 조금은 남아 있죠. 그래도 다들 그래도 어느 정도 갈등을 좀 봉합하고 화합해야 된다라는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씩 서로 조심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조금 더 대화하려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의지할 분이 좀 있어요 그 안에? 뭐 다들 뭐 그래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김민수 최고. 김민수 최고하고도 잘 이야기하고 잘 그렇습니까? 대화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누구 있죠? 김재원? 뭐 김재원 최고도 있으시고 신동욱 네. 의원님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장동혁 대표님도 다 원내에 있는 분들은 예전부터 이것저것 같이 일을 했던 게 또 많이 있으니까. 대화가 그래도 잘 되세요? 그럼요. 그래요? 전 굉장히 걱정 많이 했거든요. 누가 주로 말씀하세요? 그거는 뭐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발언권은 균등하게 주어지는데 항상 말 제일 길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꼭 그런 건 그렇진 별로 않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 우재준 최고위원에게도 발언 기회가 꽤 주어지기도 하고요. 당연하죠. 근데 제가 그렇다고 아직까지 말을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아직 어색한 것도 있고 네. 사실 좀 민망한 것도 있고 너무 민망해요. 네. 그래도 이게 왜냐하면 예전부터 있었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좀 뭐 또 왜냐하면 최고위원 분들 중에는 발언 중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그렇다고 너무 전면에서 말하기도 그러니까 뭐 조금 뭐 민망하고 어색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뭐 민생 관련 혹은 뭐 여당과의 뭐 이런 협상 이런 거는 그래도 좀 뜻을 같이 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 당내 이슈 나오면 와 이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한동훈 전 대표 뭐 관련된 무슨 단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아주 힘들잖아요. 그런 걸 아직 최고위 회의에서 막 뭐 전면에 내놓고 이야기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김민수 최고 얘기 나왔으니까 그거부터 그냥 갈게요. 그 이제 공식 석상에서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석방 필요성을 얘기하고 뭐 면회를 갈 거다. 대표도 다 교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회의 끝나고 나서 당 대변인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수습하는 상황도 있었는데 이런 발언들이 내부적인 자리에서는 언급이 전혀 거론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비공개 최고위 네. 회의라고 해도 그래도 거기에 당직자분들도 들어오시고 그러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곳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는 않으시고요. 네. 뭐 또 정말 내밀하게 하는 이야기들은 네. 별도로 당 대표실이나 이렇게 찾아가서 보통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럼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한 최고위원이 지도부의 한 명의 일원이 당과 조율되지 않은 공식 뭔가 그런
공개 입장을 밝혀버리면 사실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뭐 거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혹시나 좀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좀 찾아뵙고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 뭐 그게 모든 최고위원이 꼭 그렇게 한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네. 발언들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고 당 대변인이 지도부의 공식 입장 아니다라고 하고 나서도 이제 회의가 있었잖아요. 예. 뭐 회의 자리에서 뭐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가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외부에 얘기할 때는 조금 당내 논의를 거쳐서 해라라든지 뭔가 그런 지침이 있었나요? 피드백이? 뭐 그런 것까지 별도로는 없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는데 뭐 이후에 뭐 김민수 최고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걸 보면 뭐 어떻게 뭐 따로 두 분 사이에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저도 뭐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튼 저희 방송에서는 하고 가셨거든요. 봤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두 분 막 이렇게 격렬한 논쟁을 뛰는 것도 친해요. 제가 봤습니다. 네. 강렬하진 않았어요. 그 정도는 뭐. 네. 그래서 최고위원회 분위기는 뭐 그렇게 걱정했던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당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좀 분위기를 잡아가는 모양이군요. 전 되게 많이 이렇게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이번 제가 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느꼈던 건 네. 뭐 언론에서는 늘 찬탄파 반탄파 예. 뭐 이렇게 싸움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찬탄 반탄보다 훨씬 큰 영역이 제가 볼 때는 화합파였어요. 좀 그만 싸워라. 그만 싸우고 화합해서 지금 이럴 때냐. 뭐 우리가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돼야지. 뭐 우리끼리 싸울 때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전 가장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들 그걸 좀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뭐 전당대회를 하면서 네. 선거를 하면서 당원들의 열망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일정 부분 우리가 반영하려고 또 노력도 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 얘기를 민감한 얘기를 꺼내면 너무 도저히 이건 함께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빼고 서로 약간 외면하고 그냥 다른 이야기 예를 들면 뭐 대정부 투쟁 아니면 그렇죠. 뭐 그런 분위기도 좀 있겠네. 그죠? 예, 그런 측면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재섭 의원이 최근에 그 어떤 인터뷰에서 네.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취임하고 나서 좀 스탠스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1도씩 왼쪽으로 가고 있고 전환길도 이제는 버릴 것 같다. 그리고 친한계 찬탄파도 다 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지도부 인선도 있잖아요. 지명직 최고도 있고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장도혁 대표님 마음속에 제가 뭐가 있는지는 다 알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전당대회의 전략과 또 이게 지방선거의 전략은 원래 차이가 좀 있어야 되는 네. 측면이 있죠. 당원들에게 어필하는 방법하고 또 일반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실 수는 있겠죠. 그래도 장동혁 대표님은 뭐 그렇다고 뭐 전환기 선생님 버리기 하겠냐 싶고 저는 함께 가려고 이쪽 저쪽 다 함께 가려고 좀 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함께 가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네.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씩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뭐 이쪽에도 조금 뭐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저쪽에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일정 부분은 우리가 달래고 설득하고 뭐 또는 약간의 위협을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경고를 부분들이 한다든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행보들 중에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전환길 씨 버리긴 진짜 어려울 것 같은 게 제일 전당대회에서 유명한 장면이 그거잖아요. 장동혁 대표의 그 찬바람 맞으면서 전환길 같은 분들이 우리 당 지키자고 해줬던 분들인데 그분들 내치는 거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길 씨 손절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환길 선생님의 뭐 말씀들 중에 저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또 겨울에 고생하신 것도 맞거든요. 예. 사실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뭐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하고 하면 굳이 뭐 이거 뭐 버리지 않고도 함께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엊그제 그 전환길 TV 네. 방송을 유튜브를 보니까 전환길 씨가 미국 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망명하라는 얘기들이 있다고 미국에서요? 하던데. 네. 망명 조건이 되나 모르겠네. 뭐 튀는 여튼. 발언들을 많이 하시니까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구독자가 50만인가 뭐 인데 53만인데 다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면 우리가 당을 들어 떠났다 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브 구독자들이 전원 이렇게 그 당원으로
뭐 이렇게 연결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요. 보수 유튜버들 예. 보면 사실 100만이 넘는 유튜버들을 가진 채널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 채널들이 이미 우리 당을 다 장악했어야 되는데 네. 이전에도 그러지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전당대회를 하면서 느꼈던 건 사실은 그 완전히 뭐 전환기 선생님 구독자들은 대부분 저를 엄청 싫어하셨거든요. 네. 엄청 싫어하셨는데 그 영향력이라는 게 일정량 이상은 또 넘을 수 없다라는 것도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당선이 됐겠죠. 과반을 넘고 그렇죠. 당선이 됐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하나만 전환기 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뭐 장도혁과 나 사이에 거리두기가 있다라고 하는 건 친한계가 장도혁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평가의 가치가 없나요? 그 뭐 누군가 이간질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게 전당대회 전략과 이제 그 본선거의 전략이라는 건 원래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건 뭐 오랫동안 정치학에서 네. 나오는 이런 이론들이고 네. 특히나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민심과 당심이 괴리도가 크다라는 분석들은 여러 군데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려와 뭐 네. 그런 걱정이다 이렇게 네. 저는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조금 소프트하게 여쭤볼 수 있는 질문이었던 예. 것 같고 진짜 이제 질문. 권성동 체포 동의안 표결 들어갑니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본인은? 저는요. 네. 저는 뭐 의원총회가 곧 있으면 저희가 있으니까 예.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저는 따르려고 그 자율투표 생각하고 아니에요? 있습니다. 자율투표라도 뭐 네. 자율적으로 들어갈지 말지에 대해서 만약 결정한다면 저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간다? 저는 안 들어갈 때 왜요? 저한테 맡겨주면 네. 뭐 일단은 그래도 뭐 제가 사실관계를 다는 알 수 없죠. 예. 정동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이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증거를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알 법무부 수는 장관한테 없는데 들어보셔야 되겠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그래도 뭐 제가 아는 권성동 대표님의 인품이라면 네. 저는 큰 문제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점도 고려해서 뭐 그냥 저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법조인 출신이기도 예. 하시잖아요. 지금 수사 상황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이 증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품이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래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뭐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아마도 예.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될 뭐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높겠죠. 네.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굳이 뭐 제가 더 들어가서 네. 뭐 어떤 표결을 행사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꿀 수는 없는데 네.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소수당이 있는데 어떤 법안에 반대할 때 그 반대 표결 하잖아요. 무조건 안 될 걸 알지만 그거는 그만큼의 반대 의견도 있다는 거를 어쨌든 기록으로 남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그렇죠. 뭐 들어간다면 반대 표결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들어간다면 들어가면 반대 반대 표결을 하고 근데 만약에 안 들어간다면 그거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방법의 뭐 일환으로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일환이다 이것도 안 들어가는 것도 네. 안 들어가는 게 혹시 그냥 들어가게 만약 의원들이 다 대체로 그냥 들어가게 되면 그 100명 정도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이탈표 내지 뭐 반란표라고 하는 그러니까 찬성에 던질 사람들이 카운트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하기에는 네. 지난 겨울부터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너무 많은 의원들이 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신껏 다 투표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몇 표 이상이 된다라는 게 큰 뭐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굳이 뭐 다른 의원들을 무슨 압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결정한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론으로 혹시 그냥 아예 불참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오후 의총에서. 그럴 가능성이 뭐 없다고 할 수는 네, 없지만 오늘 일단은 특검법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해서. 네. 뭐 권성동 대표님께서 본인이 이걸 네. 포기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당론으로 안 들어가자라고 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율적으로 알겠습니다. 해라 뭐 이 정도 뭐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거기에서 찬성 던지는 의원들이 많다면 그거는 꽤 그러니까 뭐 통과되지 않으면 요거와 별개로
아마 당내에서 또 꽤 논란이 좀 되겠네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더 중요하겠죠. 예. 그 의미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당은 그래도 계속해서 민주당과 차별되는 부분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오고 있었고 권성동 대표님께서도 본인도 스스로 먼저 나서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하고 있고 어차피 민주당 주도로 우리가 이게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오히려 그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가 뭐 찬성을 표결하거나 이런 분도 저는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엄청나게 뭐 우리 안에서 뭐 엄청난 갈등을 보여주는 거고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가 좀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혹시 판단하세요? 뭐 그것까지는 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증거가 있는지까지 100%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이 완벽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상황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표결을 하시려면 알고 표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입장을 정리하시려면? 뭐 설명을 들어보고 뭐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래도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민주당이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뭐 저는 뭐 여기에 설명은 대해서- 들으실 거예요, 법무장관? 설명 들을 수도 있죠. 설명은 들으시고 대신 표결할 때는 아마 안 나올 들어가려고 것 합니다. 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권성동 의원이 이건 야당 탄압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는 설득이 좀 되세요? 아니면 조금 그거는 뭐 별로 근거 없는 얘기 같다라고? 그건 뭐 나중에 뭐 그 구속영장 이렇게 심사를 해보면 네. 거기서 드러나겠죠. 거기서 지난번 한덕수 때처럼 네. 뭐 이렇게 뭐 별 구속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결론이 난다면 아무래도 좀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이었다라는 부분이 아마 드러날 거고요. 아, 법원의 판단이 어차피 예. 또 남아 있으니까. 그거 말고 뭐 왜냐하면 이 혐의는 저는 최근에 있었던 소년보 그 목사 구속. 목사 구속 예. 같은 경우는 조금 의아했어요. 이게 구속 사유가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이렇게 뭐 뇌물류의 이런 예. 범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그 증거 관계에 따라서 범죄의 위중함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여지는 있겠죠. 그러니까 당의 분위기도 사실 좀 궁금한데, 물론 의원님이 어떻게 하실지도 궁금하지만 당에서 느끼는 지금 권성동 의원의 이 수사권에 대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털리면 우리 당 전체가 위험한데, 이런 이제 위기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유 저 권 의원 또 뭐 하셨네 이러면서 에이, 손절, 요런 이제 분위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다들 그래도 평소에 그 네. 권성동 대표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아무래도 그래요? 당내에서? 의원들 중에서는 많으시니까, 그리고 네. 평소에 이분의 인품이나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네. 뭐 당에서 엄청나게 이거를 뭐 아이고 저럴 줄 알았어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이 건은 우리 당 자체를 공격하는 건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당원 명부 압수수색 같은 거 하고는 네. 좀 다른 아. 혐의니까요. 네. 그래서 개인 별개 비리일 수 면이니까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 속에서는 다들 뭐 권성동 대표님을 좀 응원하고 있는 아니 그런 상황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인품이 도대체 어떻길래 계속 인품 하시는지, 어떤 인품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미디어로 볼 때는 그렇게 막 훌륭한 인품 이런 걸 느끼지는 못하겠거든요. 시원시원하시죠? 시원시원하십니다. 예, 예, 시원시원하시고 네. 저희가 뭐 지난 대선 때 막 뭐 권성동 대표님이 뭐 이렇게 그 권성동 대표는 비난하는 이 젊은 의원들도 많았고 그랬어요. 네. 뭐 비판하고 하는 분도 많았고 한데 그런 거에도 별로 서운해하지 않으시고 와서 밥 사주시고 뭐 또 이야기 들어주시고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들 그래도 고맙게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이 자꾸 고마운 마음, 인품이 좋아서 이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보다 그게 우선인 데서 표현한다고 그럴 수 있죠. 제가 이해가 그럴 수 있나요?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전에 저는 수습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결과 뭐 표결이라는 게 종합적으로 예. 보고 하는 건데 그렇지 하는데 뭐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주도로 이거는 통과될 건이라고 보여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 가지 의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작가님이 자막으로 권성동의 매력 포인트는 인품이라고 자막 넣어야 되냐고. 그래서 당내에서 권성동 의원의 인심, 그러니까
인기라고 할까 하여튼 권성동 힘이 의원을 있다. 좀 예. 지지하는 있다고 마음이 생각합니다. 크다. 아. 그래요. 적어도 의원들은 뭐 여전히 뭐 그분이 잘못을 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전히 네. 뭐 있지만 그걸 떠나서 평소에 뭐 이분이 이런 인품들이 소문이 많이 나거든요.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다닌다라는 건 늘 소문이 나거든요. 그런데 다들 그래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휴. 네. 그러면- 당내 이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장동혁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당의 인증을 받은 사람만 우리 당 이름 걸고 패널로 출연하는 패널 인증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이 공식적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불합격자 명단이 돌아다니고 있지 보셨어요? 않습니까? 뭐 저도 보셨어요? 저도 있더라고요. 계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뭐 최고위원인데 최고위원이 예. 들어갈 수는 없겠죠. 최고위원이 들어가는 인증을 못 건. 받아. 네. 근데 뭐 처음에 그 당이 좀 하나로 화합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일정 부분은 유화책도 있고 일정 부분은 강경책도 있는데 네. 그 중에 뭐 강경책의 일환으로 뭐 한 번은 던지신 것 같은데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까지 실제로 나아갈까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 효과도 별로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뭐 어떤 사람을 그 인증 패널로 할지 뭐 미인증 패널로 분류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네.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네. 오히려 조금 더 많은 대화와 설득으로 우리 당의 갈등을 봉합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증 패널, 비인증 패널 구분하는 게 어렵고 사실 되지도 않을 거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하신 건데 그럼 발언 자체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아주 좋은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본인이 꼭 만약에 우리 당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사람들을 좀 더 방송에 출연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차라리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법으로 대변인단 구성이나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대변인단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출연시켜 달라라고 요청할 수는 있겠죠. 오히려 그런 긍정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무슨 뭐 인증 패널, 미인증 패널 예전에 부분에서 실제로 잘 당에서 되지 그런 않을 거를 거예요. 보낸 적이 있어요. 네. 언론사에. 우리 당에서 이런 대변인단들 혹은 뭐 관련 당직자들 패널로 많이 써주세요라고 이제 후보 리스트를 옛날에 한번 국민의힘에서 준 적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쪽 인사들을 다른 사람 말고 이 사람들로 좀 해줘라. 네. 사실상은 이제 뭐 우리 이 사람들은 우리 인증이다라고 해서 보내준 적은 있었는데 지금 아예 이렇게 인증제를 도입해가지고 누구는 나가고 못 나가게 하고 이런 건 아니었죠. 예. 맞아요. 제일 예. 인증 받기에 적합한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인지가 제가 누군지 몰라갖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뜻을 잘 대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대변인단 들어온 분들이 네. 그나마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대표님 생각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현재 지금 대변인단 소속 사람들이 근데 아마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뭐 실질적으로 나누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네. 그냥 뭐 너무 좀 약간 이게 화합해 가자라는 그런 뭐 차원에서 좀 네. 약간 패널들도 너무 우리 당 공격하는 것 좀 조금만 줄여달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도부잖아요 지금. 예. 근데 뭐 최고위 회의 같은 데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상황 돼요? 뭐 하면 되죠. 아니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 그래요? 네. 아니 지금도 네. 모르시는 것도 너무 많고 예. 그다음에 뭔가에 대한 의견을 여쭤봐도 자꾸 이렇게 뭐 뒤로 가시는 느낌이라 예. 그래서 혹시 최고위에서도 어쨌든 뭐 좀 젊은 편이시기도 하고 정치 예. 경력이 이렇게 오래되진 않으셨으니 예. 혹시 최고위에서도 그냥 이렇게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 그냥 듣다가 이렇게 나오시는 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저도 뭐 선출된 지도부의 일원인데 예. 그리고 임기가 보장된 사람인데 그렇죠. 뭐 제가 뭐 굳이 말을 못할 이유가 뭐가 그러면 있습니까? 우재준 의원께서 최고위에서 그간 하셨던 주장들 가운데 뭐 받아들여졌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좀 얘기하시는 주장은 어떤 거 있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짧아요. 뭐 구성된 지가 이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뭐 그렇게 아주 부딪힐 만한 그런 사안 자체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아니면 뭐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청년들을 위한 이런 건 좀 우리 야당에서 강력하게 좀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신 거 혹시 있나요? 앞으로 좀 많이 해가려고 합니다. 그거 봐. 양양자 전 의원은 괜찮습니까? 그런 의견 같은 거 괜찮죠. 개진 잘하는 편이에요?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네. 뭐 그렇게 할 만한 부딪힐 시간이 없었어요? 만한 뭐 일들이 많지 않았어요. 아, 부딪힐 그래요? 만한 일들이 많지 않았고 그나마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게 김민수 최고가 조금 약간 네. 그 격한 강한 발언을 발언 하신 많이 거 하고. 그 정도밖에 없었지 네. 그 이상의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간 것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인증 패널 이런 것도 네.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그 리스트를 작성했다거나 네. 또는 그걸 어떻게 실현한다거나 전혀 안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뭘 제가 뭐 해서 아니 뭐 이 사람 왜 인증 패널이냐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저야 이제 그 내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최고위라는 게 정말로 당의 여러 결정들을 일일이 따다다닥 하는 그런 기구라기보다는 당 대표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의 위원들이 한 마디씩 저 대국민 상대로 뭐 그러니까 언론사 뭐 기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공표하는 자리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만약에 국민들이 혹은 뭐 당원들이 이렇게 뽑아 주신 거라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만한 아니면 뭐 조금 더 다른 최고위원분들보다는 좀 더 개혁적인 이런 목소리를 좀 내는 것 자체로 의미는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설령 결정하는데 뭐 결정적 역할을 못 하더라도. 뭐 제가 오늘 최고위 발언만 해도 네. 뭐 어제 기사가 많이 났는데 청년 고용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이재명 정부에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일자리 감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했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전세 대출 같은 것들이 줄어드는 점들, LTV나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도 이야기를 했고 하니까 뭐 나름의 계속 그쪽으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다만 제가 좀 느끼는 건 특히 언론에서는 많이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을 좀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딪히는 네. 장면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예, 같은데 예, 예. 저도 물론 제가 장동혁 대표님과 이 우리 장동혁 호가 옳은 방향으로 가게 이렇게 해야 돼 일정 부분은 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부를 성공시키는 것도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때로는 뭐 조금 제가 마음에 들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어도 때로는 물밑에서 이야기해야 되고 때로는 따로 찾아뵙고 이야기해야 되는 예.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최고위 회의에서 뭐 공개된 자리에서 너무 갑자기 뭐 이야기를 하거나 돌출 하는 발언하거나. 건 돌출 발언을 하거나 하는 건 뭐 그래 그게 필요할 때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네. 그걸 뭐 매 순간 뭐 갑자기 지도부가 들어선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네. 막 뭐 처음부터 하고 뭐 그렇게는 조금은 적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품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네. 그 송원석 원내대표의 인품은 어떻습니까? 뭐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세 번 하고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요. 나배드. 왜냐하면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진짜 하면 안 될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뭐 그냥 부적절 수준을 좀 훨씬 뛰어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당 최고위원으로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은 맞았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정청래 대표께서 이렇게 시정 연설을 하는데 사실은 저도 너무 공감이 안 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연설에 그 1시간 정도 연설을 하시는데 절반 정도가 우리 당이 뭐 내란 정당이다, 위헌 정당이 해산해야 된다 뭐이 이야기가 근 절반이고요. 그 나머지의 막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성과부터 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무슨 한미 정상회담이 역대급 정상회담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아니 불과 며칠 전에 아직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지금 구금돼서 어쩌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도대체 뭐가 이게 한미 정상회담이 역대급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곳저곳에서 실소 같은 조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그럴 수는 그래서 있겠죠. 막 진짜 뭐 예, 예. 아무 말 대잔치다 그래서 막 예, 사람들이 막 웃기도 하고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예.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뭐 송원석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말은 적절하지는 않은 말이었죠. 아직까지 계엄에서 이게 국민들께서 좀 충격을 받으시는 네. 분들도 많으시고 한데 네. 그래도 뭐 아무리 그 정청래 대표가 하신 말이 좀 공감이 안 되는 말이 예. 많아도 그래도 그 뭐 적절하지는 않은 말이었다고 그럼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본인의 입장 표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사과를 하든지 공개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사실 뭐 사퇴까지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뭐 입장을 밝히신다고 하나요? 뭐 저는 뭐 실언이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뭐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분은 당연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네. 때문에 네. 뭐 나머지 부분은 뭐 비판 받을 건 비판 받으시고 또 뭐 앞으로 일을 또 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안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5, 4, 3, 2, 1. 잘 모르겠네요. 예. 잘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김송환석 원내대표의 네. 그 부적절한 발언까지 지금 여쭤봤고요.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예. 그 기자회견 혹시 보셨어요? 좀 조금보다 조금 들었어요. 보셨어요? 아, 100일 평가하신다면 참 별로 안 좋아하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 3, 40점 정도. 3, 40점이요? 오. 100점 만점이면 3, 40점 정도. 뭐가 그렇게 많이 깎아 먹었죠? 저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제일 큰 건 우리나라가 그 해묵은 문제들 정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네. 좀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도 이제 저성장 사회로 들어가면서 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들 그것들을 녹여내서 보여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그런 거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구조적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비전을 보여주고 일정 부분은 비판을 받더라도 그걸 해나가는 그런 개혁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거 있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 세제 개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제개혁. 정말 세제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전 뭐 그런 부분들이 비판이 많이 그 있었어요. 세제를 그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깎아라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더... 여러 가지 조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나라가 과거에 있었던 이 그 노동에 관한 과세의 구간이 과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가? 왜냐하면 자본으로 인한 이런 그 소득이 훨씬 많아진 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근로소득세 같은 것들은 정당한가? 또는 뭐 도시 구조에 있어서 지금 보면 이제 대도시의 거의 대부분의 고령층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예전부터 있었던 뭐 자산세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령층을 감면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과연 정당한 건가? 오히려 이분들이 조금 더 지방으로 가시도록 유도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의 먹거리는 무엇이고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그쪽으로 또 더 뛰어들도록 우리가 유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낼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 저는 인식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제가 몇 개 이렇게 지금 오늘 뭐 저 기자회견을 보다가 들어왔는데 보면 일단은 뭐 주식이나 이런 거 있어서 뭐 대주주를 되게 나쁜 사람 취급해 이 악덕 뭐 대주주의 뭐 이런 표현들을 막 쓰시더라고요. 그런 표현들을 그런 표현들이 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뭐 수많은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도 저는 뭐 산업재해에 관한 이런 것들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뭐 제일 문제가 됐던 건 부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부채는 국가 부채에 대한 건 아니 그냥 뭐 빚을 지는 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갚을 수 있는 빚을 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빚을 지는 거 큰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이전 정부가 그걸 몰라서 안 한 게 아닐 겁니다. 누구든지 빚 지고 그냥 그걸로 당장에 쓸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면 좋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그 사용하는 것들은 소비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해서 그걸로 민생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인식들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에 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에 반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 같으면 뭐
지금 뭐 미국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국내 투자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 대답이 없고 그러면 미래가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정부가 당장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당장에는 뭐 소비 쿠폰도 들어오고 하니까 뭐 아니 뭐 주머니 돈도 들어오는 것 같고 뭐 딱히 뭔가 당장 뭐 주식도 오르는 것 네네. 같고 주식도 오르는 게 기업 가치가 올라서 주식이 오르는 거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강제로 배당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당장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들 아주 단기적인 뭐 이익을 뭐 목표로 지금 주가가 오르는 형태인데 이게 기업 가치가 진짜로 올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선순환으로 이렇게 지금 이게 코스피가 오르는 것도 아닌데 이게 장기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네. 우리가 큰 권력을 준 거에 대한 역할을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네, 알겠습니다. 30점 드리겠습니다. 네. 네. 혹시 그러면 네. 뭐 계엄까지 하면 너무 좀 점수가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계엄 직전까지 평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몇 점 주세요? 계엄 직전까지요. 예. 계엄 직전까지 하면 조금 더 높게 해서 50점 주겠습니다. 50점 주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50점, 이재명 지금 대통령은 한 30점. 예. 계엄 네. 빼고. 예. 네. 그러니까 계엄 직전까지만 네, 이제 계엄 평가하신 빼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30점, 50점. 이유 말해도 되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요. 짧게 왜 부탁드림. 네. 그래도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 준칙 뭐 재정이나 건전화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 사실은 의료 수요 확대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사 증원 이런 것도 방법이 너무 거칠었을 뿐이지 사실은 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하려고 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욕을 많이 먹을 만한 정책들도 필요한 것들은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너무 거칠었고 네. 실제로 욕을 너무 많이 먹었고 이래서 저는 뭐 좀 뭐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그 의도가 저는 그래도 나라의 미래를 걱정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점수 주겠습니다. 혹시 제일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점수 높은 사람 누구예요? 그래도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시대적 과제를 그래도 해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점수로 오늘 인터뷰는 좀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점수 매기는 거 제일 싫어하신다면서요. 그냥 제일 싫어하는데 근데 해보니까 재미는 있네요. 그래. 네. 막 읍천리 홍보 하면 안 돼요? 읍천리? 지난번에도 제가 지역업체죠. 아, 근데 홍보가 아니라 오히려 디마케팅이 된다고 예. 사장님이 제발 좀 못 들게 하라고 난리가 그래요? 났습니다. 네. 그래도 읍천리 이렇게 맛있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읍천리 네. 꼭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고마운 회사입니다. 네, 네. 읍천리 382 네. 카페 디저트 메뉴도 많이 네. 있고요. 네, 많이 조금 전에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아, 그래요? 오래 했는데 예상보다 네. 그 뭐 짧게 속보 하나만 더 전하면 네. 이제 최근에 뭐 논란이 좀 됐던 그 여권 내부에서도 사실 이견이 있어가지고 좀 논란이 됐던 그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은 아니다. 네,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네. 이제 여기 이제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이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사법국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가 사법에 종속이 되는 게 문제고 내란 특별재판부가 이제 필요하다면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그게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예, 그게 그렇게 말씀하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재판하겠다라는 게 그게 인민재판이라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하자가 있는 그런 예. 뭐 회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위헌적 요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예. 매우 위험한 이런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여쭤보고 싶은 게 또 많이 있으나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야 또 다음에 나오시죠. 또 불러주십시오. 네, 그러면 또 읍천리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이었고요. 제가 질문 하나 그럼 끝으로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1670 빼기 2571 하면 얼마가 될까요? 얼마요? 1670 빼기 2571. 2571. 네. 뭐 한 899쯤 되나요? 하하, 이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하시네. 그럼 그냥 외우십시오. 예. 네.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예. 예. 128만 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1670에 2571. 예, 인터넷 그리고 핸드폰. 예. 예, 그리고 정수기 포함해서 여러 가전 제품들을
가장 혜택 많이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1670-2571 비교원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뭐 다른 데보다 더 혹시라도 차액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50%까지 또 보장을 해드리니까 1670-2571 여러분도 번호 꼭 저장해 놓으셨다가 인터넷 바꿀 때, 핸드폰 바꿀 때, 정수기 바꿀 때, 또 렌탈 관련 여러 가전제품 사실 때 꼭 여기로 전화하고 혜택 누려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오늘은 여기서 안녕히 가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